섣부른 측은지심, 당신 마음을 이해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금입니다. 연락을 해오겠죠. 경매 경력 20년 경매 전문가, 꾸준함과 부지런한 경매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 해설, 홍티와 함께 NPL 재테크의 새바람, NPL 투자, 작은 투자금으로 재미 보았죠. 엄마 아빠 친구들 홍티 경매로 함께 오세요. 빨리 투자 금액 안전해요. NPL은 세금 면제, 싸게 사고 되팔아서 수익금이 창출돼요. 전문 지식 없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매번 유튜브로만 인사드리다가 이렇게 홍티 경매 유튜브 NPL송으로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시죠?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티 경매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에서 항상 강조했듯이 NPL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인증해드렸죠? 누구나 NPL 수익 가능하답니다. 지금 빨리 제 손을 잡으세요. 지금 당장! 투자 금액 안전해요. NPL은 세금 면제, 싸게 사고 되팔아서 수익금이 창출돼요. 전문 지식 없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자, 오늘은 2교시고요. 근자당 채권자한테 연락 오게 하는 팁이라고 해서 잘 활용을 하시면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뭐 내 마음에 진심을 다하는 말이잖아요. 괜히 섣부르게 그 사람한테 측은지심, 그러니까 아유 당신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실현당한 친구한테 야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근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 말고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냥 내 스스로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열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 선생님 누구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쓰는 순간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받자마자 불쾌하다고 하면서 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섣부른 측은지심, 당신 마음을 이해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위로의 편지, 여러분들 위로할 때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내 경험을 얘기를 살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 돈을 빌려간 놈이 갚지 않고 그 있을 때 저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음도 뭐 제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 너도 나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 조금이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선생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 저한테 연락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편지를 보낼 때 약간의 뭐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돈을 빌려줘 보신 경험 다 있잖아요. 돈을 빌려줘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뭐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빌려줬는데 아니 잘 못 받고 자꾸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피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때의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편지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경험했던 거를 담아서 글로 옮길 때
그 글이 진정성이 있는 거지 내 생각으로만 그냥 쑥 써가지고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처한 여건, 환경을 그때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내가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해서 옮겨 적을 때 저는 그 편지 속의 그 글씨 자체 하나하나가 그 채권자한테 전달해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사실성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과장 없이 현재 그 경매 물건의 최저 가격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가 됩니다 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를 배당을 받고 여기서 뭐 조금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주변의 시세가 이러니까 이것도 이 정도가 나가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 그냥 단순하게 한두 줄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는 있는 그대로 경매 물건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보내는 게 필요하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두실 게 배당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돼요. 제가 그 컨설팅 회사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이제 고객들을 설득할 때 터무니없이 좀 과장되게 설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 시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는 값어치가 형편이 없고요. 선생님은 지금 받을 돈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꺼내기에 앞서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우선으로 선생님이 2순위라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세금입니다. 당해세. 이 물건이 낙찰이 되면 매도한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싸게 샀으면은 거기에 대한 양도세도 붙겠고요. 주민세도 내야 되고요. 이 경매 물건에 해당하는 세금을 이 전 소유자가 내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우선으로 빼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연금보험 안 냈다고 하면 건강보험, 연금보험도 1순위로 빼갑니다. 안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많은 분들은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빠진다. 천만에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재정이 점점 쌓이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보통 뭐 많이 버시는 분은 한 달에 뭐 돈 100만 원씩 나오니까 1년만 밀려도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채권자한테 얘기할 때 보험도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세요. 건강보험, 연금보험료가 지금 그 보험공단이 재정이 바닥이 나서 경매 물건에서도 혹시 소유자가 연금보험, 건강보험을 밀리고 있다면 우선으로 빼갑니다. 그 금액도 감안하셔야 돼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때 이분이 볼 때도 당신 돈 받을 게 없어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 하고 자 선생님 먼저 빠져나가는 게 여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염두에 두셔야죠 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손이 가겠어요? 당연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설명을 당해세라는 것도 한번 네이버에 검색하셔갖고 당해세 이러이러한 세금이 있구나 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면은 이분이 받아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물건을 싸게 사오고 그 사람한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줘서 협상해서 잘 얘기가 돼서 도장을 찍는 게 목적인데 아니 개인적인 얘기를 주고받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돈 빌려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 사람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주시하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설명을 길게 해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사례 막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 거기 몇 번 가봤어? 네? 나는 거기 옆에 살아. 그 동네 살기 때문에 당신 얘기한 거보다 내가 그 동네 더 잘 알아. 괜히 그 동네 아는 척 하지 마. 이렇게 무안을 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긴 설명은 할 필요도 없고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이 사람이 전화가 왔을 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을 때 연락을 해오겠죠. 그래서 물론 제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맞춰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연습을 많이 하면은 실력이 늘죠. 다섯 번째는 전문 용어 사용 금지. 나름대로 그 경매 관련된 법률 용어를 좀 써갖고 보냈더니 못 알아듣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양도 양수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쓰실 때 괜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초등학생 설명하듯이 그분 돈 빌려주시고 근저당 설정을 하셨죠? 근저당을 제가 살 수 있어요. 선생님 팔 수 있고요.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죠. 괜히 섣부르게 아는 척하는 거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 신분을 밝혀야 돼요. 선생님이 그 돈 빌려줘서 못 받고 있는 근저당을 적당한 금액에 살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떳떳하게 내 명함을 밝히세요. 여러분들 신분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번째는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지하게 잘났으니까 나한테 연락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사실 뭐 제가 부족하지만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요. 제가 진행 과정, 기타 등등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8번째는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낼 때 그냥 편지 내용만 보내지 마시고요. 유료 사이트 그 물건 정보지를 뽑아가지고 함께 동봉하세요. 경매에 관심이 없던 사람은 그 사이트 정보지를 한번 볼 때 뭐지 하고 연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돈 빌려준 물건인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경매에 들어간 건 알고 있어도 세세한 일정이라든가 권리관계라든가 기타 등등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 정보지를 출력해서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번째는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도 함께 보내시라는 거예요. 또 유료 사이트 정보지를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비슷한 물건이 낙찰된 것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뭐야? 내가 지금 돈 빌려준 그 물건 그 옆에 있는 것도 경매가 들어갔단 말이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안내해 주는 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될 때 그분이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연락 오게 만드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분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만한 거를 같이 보내주면 연락을 해온다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그 내용은 모두 타이핑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내가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또박또박 그리고 글씨를 크게 쓰세요. 여기 보는 거 보시면은 주민번호 앞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40 몇 년생이면 연배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분들은 눈이 침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작은 것보다 또박또박 써서 보내는 편지가 연락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네.